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의 시에 대한 객관식 문제풀이 및 서술형 문제풀이 답안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독백하듯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굉장히 자주적인 태도를 보였지요. 2번, 다양한 일화를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일화가 나열이 됐지요. 개인적인 경험. 일상적 언어를 사용해서 실제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50원짜리 갈비, 스펀지, 거즈, 개의 울음, 애놈의 투정, 이런 것들이 좀 일상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해서 누구나 아시겠지만 1년에 나와 있죠.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낸다. 5연,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라고 느낌표가 있죠. 자, 영탄이라는 뜻은 감정을 표출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나타낸다든지 서리적인 표현에서 감정을 드러낸다든지가 전부 영탄적인 어조, 말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인물들로 적절한 것은 A는 권력이 있는 자, 분계의 대상이죠. 답은 3번입니다. 땅 주인, 구청 직원, 동회 직원. 자, 권력이 없는 자, 분계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설렁탕집 주인, 이발쟁이, 야경꾼이고, 권력이 있는 자는 3번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1년의 앞부분에 나왔던 왕궁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죠. 권력. 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왼쪽에 이렇게 좀 편집을 했는데 답은 2번.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자신의 옹졸함이 오래되어 이제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바꿀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옹졸했었다. 난 이런 태도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꾸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서 애놈이라는 뜻은 그 사내 아이를 낳자고 이러는 말이었습니다. 애놈의 그 다음에 4번, 화자가 절정에 위치할 때 분개해야 할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절정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저항하고 그런 삶이지요. 제대로 분개해야 할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분개를 해야 할 마땅한 그런 저항해야 할 이런 중요한 일인데 이러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5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감상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친 부분, 자신의 일상과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지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일, 1번이. 6번, 위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제시하여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럼 나머지 1번,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낸다. 자조적인 의미는 자신을 비웃는 거고 3번의 답은 태도의 변화라는 게 없어요. 과거의 경험은 맞는데 태도의 변화가 없고요. 1번부터 다시 자조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자기를 비웃는 듯한 또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행간걸침이라는 것은 앞서 PPT 설명할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국어사전을 보시면 행간걸침, 앞행의 끝 구절이 다음 행에 걸쳐지는 시구, 시의 구절. 그러니까 끝 구절이 끝에 와야 되는데 거기 오지 않고 다음 행에 그 끝 구절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기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이라는 서술어는 3번씩 4번씩 뒤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을 이렇게 달리함으로써 약간의 긴장을 이렇게 약간 쉼을 이렇게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적 긴장감이 약간 유발되죠. 이걸 행간걸침이라 그래요. 빨간색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원래 조금쯤 비겁한이라고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것을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4번과 5번은 뭐 아시겠죠? 대비는 자연과 마지막 연의 대비를 이뤘고요. 동일한 시구 반복은 참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7번 보기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시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5번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아주 이렇게 작은 그런 자연물보다도 더 자신에 대해서 더 옹졸하고 더 작은 자신을 반성하는 이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 이거는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성격을 드러낸다. 저기 해설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오리 옳게 짜진부터 단아를 신었다 해서 아마 교과서랑은 조금 실려진 지문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 프린트 지문에는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에서 묘사하는 인물은 마치 경찰이나 잠복 근무 중인 요원 같은 인상을 준다. 이발소 안의 청년 사람들은 청년의 외적인 특징에서 권력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적 갈등 나타나지 않는다. 1인칭 주인공이 자신의 일어난 사건을 고백하듯이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4번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조되지 않습니다.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다. 개입이 없습니다. 9번 기역에 나타난 서술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은 귀하신 분께서 또 한 분 이렇게 나타나자 되게 좀 약간 반어적인 그런 거죠. 풍자입니다. 풍자. 귀하신 분이라는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년에 대한 서술자의 풍자적 태도가 나타난다. 풍자라는 말의 의미 2번 보시면 문학작품 따위에서 이 따위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등등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문학작품 등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따위에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답이 2번이지요. 두 청년은 소시민들을 억압하는 당대의 강압적인 권력을 상징한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어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서술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자가 대립적인 삶의 태도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 서술하시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언급해라. 대립적인 삶의 태도가 각각 무엇인지 서술해라. 띄어쓰기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써라. 이건데, 자, 화자는 자신이 분개해야 할 일에는 분개하지 못하고, 분개할 일이 아닌 것에는 분개하는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설렁탕집 주인에게 욕하는 것보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화자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화자가 이제 대립적인 삶의 태도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미처 못 적었으면 정지하시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번 가겠습니다. 절정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 문장으로 쓰되 30자 내외로 써라. 절정의 의미는 부정적 대상에 대한 저항과 변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그냥 부정적이고 권력의 독재에 대항하는 삶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저항, 반항, 이런 대항, 대립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고 문장으로 쓸 것이라는 것은 서술어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3번 이거는 답이 바로 나오네요. A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화자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화자는 아주 작은 자연물에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여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비교와 대비를 통해 화자의 소시민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마지막 연이겠죠. 자, 이상 서술형 답안 해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